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기 3월 11일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월 20일부터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그때는 13,000원대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언제 터져요? 5월 26일. 그리고 정점 딱 찍고 31,600원 찍고 주가가 쭉 밀립니다. 고점 대비 5% 밀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량차익 실현한다 그랬죠. 그 전량차익 실현 얼마에? 3만 원에. 그랬더니 종가가 32,000원이야. 어우, 추가적으로 6% 이상 올라와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요. 31,900원 시작하자마자 쭉 밀려 내려가서 3일 만에 23,000원까지. 그 다음에는요. 거래대금이 2조 넘겨줬던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되죠. 어떻게 했어요?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서 오늘 교육을 해드립니다. 왜?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투자주의나 이런 부분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나왔죠.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같이 놓고 보면서 잡아드렸잖아요. 이쪽을 못 들어간다면 이쪽을 본다. 근데 이쪽에서 오늘 변동성이 더 크게 나와줬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6월 2일이에요. 6월 2일이 뭡니까? 6월 2일이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이거 원전 관련된 이거 얘기 조금 나오면서 그냥 장중에 20% 급등. 그렇게 해서 24,000원대까지 폭등.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점 대비 5% 밀리면 23,000원대면 15,000원부터 들어간 거니까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전량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22,000원이 종가예요. 1472 선생님, 두 중에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수익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란톡 국민톡에 테라바다 선생님 6월 3일 00시니까 6월 2일 종가 기준에 삼성엔지니어링 50% 줘. 우와!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더 빵빵 오늘도 10% 거의 뭐 삼성엔지니어링 100% 수익 나셨네. 거기다 두산중공업 45% 수익입니다. 이날이 얼마? 종가가 22,000원. 거기서 또 얼마? 32,000원까지 왔으니까 우와! 둘 다 100% 수익 나셨네. 그게 노란톡 국민톡에서요. 근데 그 노란톡 국민톡에 와 계신다고 다들 아니지. 교육받아야죠. 24,700원에 매수했습니다. 교육받아야죠. 어떻게? 유튜브에서 동영상 교육. 지금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형 들어가서 구독 신청을 빨리 해놓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오늘 7시 10분에 야간 교육할 때 이런 종목군들 오픈해드릴 때 그냥 월요일부터 다음 날부터 수요일부터 그냥 상상상 잡아내죠. 이게 소형 주면 안 돼요. 써닉시스템 교육은 해드렸지만 그런 종목이면 안 돼요. 두산중공업처럼 거래대금 2조씩 막 터질 때 맨 처음 스타트 2천억씩 터질 때 오늘 삼성엔지니어링이 드디어 2천억도 거래대금 넘겨줬죠. 거래대금 순위 20이 딱 들어왔죠. 그냥 이제부터 만약에 추가 거래대금 터지면은 쭉쭉쭉 무엇을 바탕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두산중공업 애증의 두중 29,500원에 전량차익 실현했습니다. 얼마? 6월 7일 날 32,000원으로 종가 끝난 날. 근데 왜 차익 실현하냐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왜 차익 실현하셨어요? 그러니까 18,000원대 갖고 있던 거 교육됐고 그대로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분들 다른 분들도 수익 감사합니다.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어떻게 해요? 6월 7일 날 그냥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그냥 가져가도 되겠죠. 몇 시인데? 15시 10분, 3시 10분에. 왜? 3만 원 공방에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을 때니까. 31,600원을 찍고 눌려 내려온 거니까. 여기서 다시 밀려서 5% 이상 조정받으면 전량차익 실현입니다. 31,100원으로 매도했어요.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왜 아쉽다고 표현했을까요? 종가가 32,000원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잘하신 거예요. 31,600원에서 미끄러져서 3만 원이 이탈되면 5% 이상 조정이야. 그건 교육 다 받았잖아.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17,000원에 드는 거 3만 원 매도 차익 실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면 극대형주의 경우와 이렇게 시가총액이 넘겨지는 경우 이 정도의 차익 실현을 절반 이상 한다. 근데 두산중공업은 변동성이 어때요? 편입단가 대비 10% 이상 훌쩍 넘기고 100% 올라버렸죠. 그럴 경우에는 마지노선을 5%의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6월 7일 날 11시 8분입니다. 11시 8분. 정확히 보시면 띠용. 띠용띠용. 띠용띠용 한번 갈까? 오래간만에 띠용띠용. 이모티콘 다 드렸죠 지금. 띠용. 띠용띠용.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띠용띠용. 옛날에 이경규 씨인가요? 띠용띠용. 띠용띠용. 그렇게 해서 이 매직 계산기 덕분에 고점 대비 차익 실현했잖아요. 조금 전에 한 장짜리지만 그게 우승 교육 자료가 아니에요. 그 교육을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에서 녹화본이라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장중에 이렇게 11시 넘어서 남들이 원전이에요. 막 더 갈 거예요. 5만 원 갈 거예요. 10만 원 갈 거예요. 할 때 윤정도는 띠용 13,000원대부터 들어간 저가 물량은 당연히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다. 당연히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재편입할 때는 여기다 표시를 해드리는데 표시 안 해드렸어. 왜? 23% 이상 폭등, 25% 막 그 이상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밀려 떨어지면 힘이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 여기서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어떻게? 그 다음 날도 왜 차익 실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폭락 왔을 때 오히려 여기서는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고 또 3만 원 넘겨. 또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렇게 해서 그 수익. 윤정 선생님, 두산중공업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재진입해도 될까요? 13,550원. 교육받은 대로 사셨네? 그러고 나서 39,000원 전량 매도하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4천만 주 기준거래량 미달입니다. 낙폭 과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 해드렸잖아. 어떻게? 2천억 이상의 기준을 잡는다. 근데 거래대금이 터졌을 땐 최근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 기준 잡는다. 요 자료 받고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2조 원의 개별 거래대금 시즌 신풍작 작년이죠. 올해 기준에서는요. 올해 1월 11일 날 기록이 또 깨집니다. 작년에 11월 25일 날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해? 그날 우리가 들어 수익 냈으니까 뭐를 작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장중상한가 빵! 다 잡아먹었지. 왜? 거래대금 교육 받았잖아요. 셀트리온이 장중에 24% 25% 빵!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셀트리온 3조 6천억. 우리나라 종목에서 개별 종목에서 거래대금 1위. 기존의 3조 2천억 원대의 삼성전자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1위. 근데 그 기록을 올해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8조 원을 넘겨.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1월 2일 날 코스닥 시장 말고 유가증권 시장이 작년 1월 2일 날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2월 전까지도 코스닥 시장에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거래대금 2조라는 거면 어마어마하잖아. 하루에 4조 원대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날도 있었는데 종목 하나가 2조야. 시젠이 2조 3천억 거래대금 터진 날 언제요? 5월 9일인가 5월 10일인가 그거 좀 헷갈려. 5월 9일인가 5월 11일이 작년 기준에 시젠, 맵지노믹스, EDGC, 수젠텍 시젠이 2조 3천억 나머지 세 종목이 1조 7천억 진단키트 4종목만 4조 터졌어. 그럴 때는요 그냥 편입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교육받고. 지금도 테마주들 그 거래대금을 수익 내면 돼요. 뭐 진원생명과 얼마나 대박 수익. 우와 오늘도 마지막에 또 플러스로. 다만 그 거래대금이 없어지면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를 못하니 EDGC 수젠텍 막 고점 대비 50% 60% 70% 밀리잖아. 그걸 왜 붙들고 있냐고. 거래량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이 2조를 넘겼어요. 1년에 몇 종목 안 나와요. 조단위 2조 이상 넘기는 거. 2조를 넘기고 정점에 찍혔죠. 그리고 밀려 떨어질 때 우리가 투자 주의, 투자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6월 7일, 6월 8일 들여다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개별 매매,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들어도 개별 매매 들어가시려면 4천만 주, 4천만 주. 그 앞전에 4천만 주 써놨잖아.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봅니다. 9시 5분 10분까지 얼마? 400만 주, 10%. 그런 기준점들을 다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오늘 10월 10시 5분 오늘 22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1% 한미정상회담 원전 동맹 이거 무지하게 혼냈어 내가 우리 직원분. 동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몇십 분 동안 녹화를 해줬더니 제목이 옛날에 다 있단 말이에요. 원전 수혜가 있고 뭐가 있고 딸랑 두 줄. 지 복사해서만 넣어도 되잖아. 그냥 확 그냥 직원분이 너무 오래서 그래.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왔거든. 그냥 머릿속에 딴 것만 있는 것 같아. 어찌됐건 여러분들께 장중에 또다시 이렇게 잡아드리잖아요. 두산중공업 목표주가 3만 원을 기준으로 잡지만 분명히 써드립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 위험고지 철두철미하게 해드려요. 금융감독기관이 상조해야 돼. 어디 가서 이렇게 해주냐고 누가. 결론적으로 빨리 넘깁니다. 시간이 없어. 벌써 이렇게 시간 지나서. 이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유튜브에서 다 잡아드릴 거야. 이 다 잡아드리는 교육 기준에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 장학형부터 해서 다 이 샛별형부터 해서 다 교육해드렸잖아. 이것만 지금 교육 잡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은 또 뭐가 있어요. 두산인프라코도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의 기준에 207%의 수익을 내고 확정을 짓고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던 내용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물론 수익을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윤정도하고 신뢰가 있으면 수익을 내시고 확정까지 하실 수 있죠. 근데 신뢰도가 결여가 되니까 유튜브에서 교육을 해드려도 또 노란톡에 자료를 올려드려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시고 나중에 돼서 아우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중이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해요. 이날이 뭐였다고요? 자, 기술적 분석입니다. 6월 2일 날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라는 거는 심리라고 그랬어요. 심리. 그렇게 해서 6월 2일 날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죠.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그래서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돼요? 원전 동맹이 나오죠. 그 흐름을 바탕으로 세게 움직이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면 괜찮아. 근데 여기서 꼬리가 달려버리죠. 우리는 꼬리가 달리면 10% 이상의 수익이 확보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2에서 2.5% 고점 대비 밀리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 4에서 5%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점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노선을 5%로 잡읍시다. 그게 얼마냐면 24,000원대까지 올라간 이후에 23,000원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매매가 교육받고 원활하신 분들은 당연히 24,000원대 중반의 전량 차익 실현이죠. 매매가 원활치 않고 5%또 마지노선을 보시는 분들은 23,000원 정리.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2,000원으로 끝났습니다. 22,000원. 잘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접근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윤정수 선 덕분에 삼성 엔지니어링 50% 수익, 두산중공업 45% 수익. 언제? 6월 2일 종가 기준이에요. 6월 3일 공공시니까. 이때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000원. 근데 40%, 45% 수익 32,000원까지 갔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때 이후에 추가 폭등 팡팡팡. 이때가 2만 원 전후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15,000원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신 종목. 그렇게 된 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26,700원 찍어버리죠. 그러면 이날 이후부터 해서도 30% 이상의 수익이에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24,700원 매수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 29,500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날 사실은 6월 7일 날 10시 11분입니다. 이때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투자 주의로 지정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개별 매매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투자 주의면. 투자 경고까지 들어가보죠. 경고. 투자 주의만, 투자 경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죠? 신규 수주가 공시가 나오는데 그 규모는 사실상 1년에 몇백억 수준. 그러니까 주가를 막 어마어마하게 견인할 수준은 아닌데 26%인가요? 어마어마하게 26%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들어 올려버려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양봉이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보면 어떻게 돼요? 케이블 TV 전문가분들 딱 나오면 뭐라 그래요? 목표 주가 도달했으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할까 말까.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야. 양봉인데 왜 팔아? 양봉인데. 그러면 꼬리 달리면 또 잘못 배우고 있는 게 3분의 1, 2분의 1 밀리면 차익 실현해. 어떻게 26%, 27% 올라온 걸 3분의 1이면 그럼 얼마? 절반이면 13%대 밀리면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야? 어우, 답답하네. 결론은요, 말씀드렸잖아.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 있다. 고점 대비해서 얼마? 2에서 2.5% 밀리면 50% 차익 실현. 그걸 못 하시죠. 못 하시니까 노란 또 국민톡에 와 계셔야 되는 거고, 그걸 못 하시니까 유튜브에 구독 알람 신청,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장중에 딱 녹화 떠서 매도 왜 31,600원을 찍고 31,600원을 찍고 밀려 내려와서 3만 원 공방을 할 때 3만 원이면 5%가 밀려버린 거예요. 이때는 아니다.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끝. 다시 돌리더라도 못 따라갑니다. 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 10조 넘겨버렸죠. 4억 2,200만 주짜리 4억 2,200만 주 10조를 월등히 넘겨버렸는데 13조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 10%까지만 따라붙기로 했잖아요. 근데 주가 개장 초에 잘 따라붙던가. 그것도 아니고 주가가 20몇 프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가서 3만 원 거기서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돌리면 또 사? 아니지. 한 템포 쉬어가면 돼. 그 다음날 보면 돼. 결론적으로는요. 왜 거기서 파셨어요 했더니 우리 송우영 선생님께서 다른 분이 질문을 했겠죠. 왜 파셨어요? 그랬더니 18,000원대 들어간 거라 윤정도 대표 교육 뺏고 그 교육대로 난 했어요.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수익 감사합니다. 더블 감사합니다. 뭐 다 감사합니다. 그럼 윤 정부가 이걸 두산중공업 매수 그랬나? 아니잖아. 거래량이 터져 있고 양봉이니까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탈 대비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7,000원에 들어서 3만 원에 매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제? 6월 8일. 또 6월 7일 기준에 마찬가지 16시에 정재익 선생님께서 3만 100원에 매도해서 유유. 하지만 만족합니다. 왜 유유일까? 31,600원 찍고 밀려 내려와서 3만 원 깨지고 돌려서 32,000원으로 끝났거든. 우리는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 기준에 윤정부가 교육 자료를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아까 거래량 교육 올려드렸죠. 거래량 교육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링크까지 돼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고점 대비 1억 저렇고 1억 쿵 저럭 쿵 1억 쿵 저럭 쿵인데 지금 이 종목은 변동성 매매잖아요. 추세 매매로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주력으로 우리가 딱 갖고 있던가 수익으로 갖고 있던가 그게 아니잖아. 결론은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편입 단가보다 10%? 10%가 뭐야? 100% 올라버렸죠. 5월 26일 날이 15,000원대예요. 그 15,000원대에 드디어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진 날입니다. 5월 26일이 잊어먹지도 않아. 왜? 우리는 그날 들어가니까.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15,000원 곱하기 4억 2,200만 주 해봐요. 6조에 6조, 시가총액 6조에 2천억 거래대금 터지는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돼? 주가가 왜곡이 됩니까? 그런 종목을 하셔야 물량바지가 안 되는 거고 주가 왜곡 현상이 없고 금융감독기관이 박수 쳐주면서 야 앞으로 윤 정도만 나오라 그래. 어디 대도 않는 시가총액 요만한 종목 거래대금 조금뿐이 안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막 방송에서 현혹시키냐고.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거예요. 옛날보다. 예전에는 그런 거 언급도 못하겠어. 무슨 어디서 감히 뭐 시가총액 500억에 거래대금 10억이면 전문가 수익률로 보여줄 수 있다. 그걸로 수익률 대회를 하겠다? 모의 투자를 하겠다? 그냥 그런 거 제재 받아야죠, 사실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이 원칙, 교육교재 받으시고 원칙 지키셔야 돼. 그래서 6월 7일 날 11시 8분에 하나, 둘, 셋, 띠용 하고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올려드려요? 매직 계산기. 매직 한번 갑시다. 내일도 매직 계산기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차익 실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혼생명과학 지난주에 그냥 폭등 내리 이틀 만에 50% 막 그 수익에서 차익 실현 좀 하게 해주세요. 삼성엔지니어링 추가 폭등 나오면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요? 두산인프라코업 막 급등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돼요? 매직. 그렇게 해서 이날 말씀드린 게 13,000원부터 들어갔던 저점 물량의 경우 5%또 31,600원 고점 찍고 5%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원래는 빨간색으로 쳐주는데 20% 이상은 안 쫓아붙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가 23.12% 39,900원일 때야. 다 깨져 내려갈 때가 아니라 39,900원일 때. 여기가 깨지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5%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의 기준도 8일 날 투자 경고 들어있을 때요. 시초가부터 우린 교육받았잖아. 어떻게? 다음날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시초가 대비든 고점 대비든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게 31,9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초가가. 종가가 32,000원이었고. 결론적으로 전량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다 보니 만약에라도 현재 13% 밀려있을 때 단기 공략을 하고 싶다면 수익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점 대비 어떻게 돼요? 2, 3% 돌렸을 때 거기서 단기 공략을 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3만 원까지 올라가서 또 수익 내고 또 빠져나왔잖아.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기 질문이 나와요. 윤정도 선생님, 두산중공업 많이 빠진 것 같은데 13,550원에 들고 있다가 39,900원에 전략 매도하고 재매수를 대기 중입니다. 라고 했어요. 윤정도 뭐라 그러냐면 4천만 주 기준 거래량 미달입니다. 낙폭 과대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2,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낙폭 과대주는 아니다. 조금 더 위에서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 거래 터질 때 들여다보는 수준. 그것도 투자 주의이기 때문에 한 발짝만 살짝 건드려보는 정도의 수준.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주의 경고 종목은 주의하십시오라고 금융당국이 지정을 해줬는데 그걸 내고 대박입니다. 완전히 끝내줍니다. 끝내줘서 32,000원 같은 게 23,000원까지 3일 만에 내려오나? 그럼 기술적으로 딱 잘라주고 밑에 받아줘야죠. 주력주의 경우는 변동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눌림에 실적 펀더멘탈을 완전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니까 두산중공업도 실적 계속 보면 월등하지만 단기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은 좀 과했다는 거죠. 부담된다는 거죠. 그럼 차익 실현하시면 되잖아. 이런 교육을 잡아드리고
조금 전에 교육 자료 다 올려드렸어요. 그죠? 동영상 링크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없으시면 유튜브로 또 오셔서 윤종대 주식 투시경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 확인하시고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장중에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노란 또 국민톡에 오셔서 빨리 자료 주세요 해서 이런 자료 써 있잖아요. 2천억을 기준 잡는다. 2천억이 뭐라고? 거래대금 20이 안에 20이 전후에 들어오는 게 2천억. 그래야 시장 관심이 집중된다. 그래야만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 변동성 하루에 많이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거. 추세 매매는요. 5MA, 20MA 거래량. 거기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전일 기준에서는 80%. 아까 보셨잖아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의 거래량이 얼마? 1200만 주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곱하기 80%. 그렇게 해서 10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그 다음 날도 수요일 날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최소 시가총액 2200억짜리니까 10% 이상에.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몇 주의 주식수가 4억 2200만 주. 선익 시스템은요. 900만 주대. 완전히 다르죠. 시가총액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시즌 식품제약처럼 2조를 넘겼단 말이에요. 1년에 몇 종목 안 나와요. 2조를 넘기고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2조에 대비해서 70% 이건 아니지. 처음 밀려 내려올 때는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에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라고. 지금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기준 거래량은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최소 범위가 2천만 주. 최소 범위가. 그렇게 해서 5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신뢰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 3천만 주. 3천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이 7천억 이상, 8천억. 8천억 이상이 터집니다. 그런 변동성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초가 대비해서 7에서 10%까지 나와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기준거래를 안 잡아드려요. 왜? 얘는 지금 투자 주의니까. 투자 인프라코를 잡아보면 되죠. 결론적으로 그 전에도 고점을 찍고 밀렸을 때 6월 9일입니다. 그러면 6월 8일, 6월 7일 날 종가 32,000원, 6월 8일 31,900원 시작한 다음에 그냥 급락, 폭락. 그리고 6월 9일이죠. 안 됩니다. 4천만 주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럼 얼마? 1조 이상 터진다는 얘기예요. 1조 이상 터지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개별 매매만 됩니다. 왜? 투자 주의 경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6월 9일에 4천만 주, 400만 주 딱 잡아드린 거예요. 그 기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처음부터 보시면 이 여기 조그만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이게 1,500억 정도 터진 거예요. 그 전에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으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안 나오죠.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거래량이 처음으로 2천억 플러스 양봉으로 나오는 기준, 2천억 플러스 양봉으로 나오는 기준. 이게 언제냐면 여기도 양봉, 음봉인데 여기가 2천억은 되는데 음봉이야. 양봉이 나오는 기준. 이게 5월 26일 정확히. 그리 나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꼬리 달리면 장중에 7, 8%의 꼬리가 달렸는데 차익실현 안 했다? 그 거짓말장애들한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음봉일 때는 어떻게 그럼 차익실현해? 여기서 맨날 꼬리 달려서 차익 실현해야 될 부분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꼬리 달려서.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에이 뭐 꼬리 달렸는데 갖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아 난 대박 냈어요. 여기서 내가 다 샀어요. 막 그냥 제주도를 샀겠네. 그럼 제주도 땅을 통째로 샀겠다. 그런 거짓말쟁이들 얘기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차익 실현 안 하고 6월 2일 날 꼬리가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6월 2일 날 꼬리가 20% 올랐다가 11%로 끝났어. 23%가 올랐다가 근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했어? 그 22,000원에서 냅둬가지고 32,000원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1,900원 딱 찍고 음봉으로 확 떨어진 날은 어떻게 차익 실현할 거야? 음봉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말고요. 오늘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 올려서 노란톡에 전략 잡아드리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투자주의 종목입니다. 개별 매매만 가능하십니다. 지금 3%의 흐름인데 시가총액이 얼마고 거래대금이 얼마인데 기준 거래량 보수적으로 3천만 주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도. 벌써 이미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의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라고 설정을 해서. 이런 동영상을 지난 주말 또 금요일 지난주 진원생명과학은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진원생명과학도 녹화하고 있는 사이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개장초부터 빠바방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돼? 이게 100만 주씩이에요. 이게 100만 주씩.
10분 만에 2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10분 만에. 그럼 오늘 2천만 주 이상 터지겠구나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변동성 매매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오늘 월봉 차트의 기준인데 주봉 차트로 아주 그냥 히트적인 부분이 있죠. 일봉 차트 기준에서는 요걸 잡아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폭의 절반의 기준을 돌리는 흐름이 27,300원 정도의 수준이다. 거기에 거래량이 실려주면 된다. 지금 실리고 있다. 이게 장중이니까. 그래서 장 끝날 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일정 부분 실립니다. 다만 20거래일의 평균 거래량이 여기서 원체 터졌기 때문에 실리질 못했어요. 실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는 이 기준에 최소 3천만 주씩을 터뜨려주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이라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린다. 결론적으로 주봉으로 보시면 이런 교육용의 기준까지 15,800원이에요. 윤정도가 거짓 부러움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윤정도 부럽다. 윤정도 부럽다. 부럽다. 우와. 이 부분은 잘라야 돼. VVIP. 큰일 나 이거 방송 나오면. 이 녹화본을 송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목 수술을 받. 깜짝 놀랐어 지금. 방송 날 때 VVIP가 안 돼. 다시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샛별형의 캔들이란 말이에요. 샛별형의 캔들. 오시면은 유튜브에 이 샛별형의 캔들에 대해서 또 20분, 30분씩 강의해드린 게 있어요. 캔들 강의만 뭐 10시간, 100시간도 해드릴 수 있어요. 갭이 나왔어야 되는데 갭이 안 나왔더라도 실전에서는 샛별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힘의 강도를 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이 위치, 그 다음날, 그 다음에서 계속 보여드리는 위치.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 샛별형이 떴을 때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크기가 요만해요. 처음 샛별형 떴을 때 캔들보다 몸통이 작습니다. 근데 교육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기준에 거래량만 수반되면 편입 기준이 설정됩니다. 더 커져. 그 다음에 더 커지더니 또 갭 상승이 더 커져요. 다만 꼬리가 달릴 때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라든가 혹은 차익 실현이 진짜 하기 싫다 그러면 주봉에서의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죠. 여기 샛별형 요건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22,6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것 같지만 22,600원. 이거 얼마까지 나와? 32,000원까지. 그 기간 동안에 윤정도는 내리 교육해드렸어요. 내리. 위험고지도 해드리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거래량의 기준은 얼마를 잡습니까? 그거 전부 잡아드렸죠. 결국은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를 하셨다면 고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뭘 잡아드렸어요? 장악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악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투자 경고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개별 매매하실 때 장악형의 기준에 거래대금만 보십시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장악형은커녕 잉태형이 됐죠. 잉태형이 됐는데 거래대금이 안 돼. 망치형으로 보기에도 거래대금이 안 돼. 결론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일 때 기준이 됩니다. 상승일 때 확인일 때 거래량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따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간주한다.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아까 일봉에서도 전체 하락의 절반을 돌리는 그게 얼마? 27,300원. 얼마? 27,300원. 거기에 거래량 얼마? 빰! 1거래량 기준에 얼마? 1거래량 3천만 주. 이거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인 거예요. 아 원전이요? 뭐가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두산중공업 공격적이신 분들이 2천만 주, 보수적인 분들은 3천만 주 거래량이 꼭 실리는지 확인하시고 시간별로의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확인하시고 투자 주의 조치 들어간 종목이니까 가급적이면 매매는 배제하시고. 아시겠죠?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지금 요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이것도 교육이니까 보시면 5월 26일부터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정확히. 왜 그러냐면 5월 26일 이전에는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 수반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캔들 크기 자체가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2천억 정도 되죠. 2,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2,200억. 그렇게 해서 요날 2,200억 터졌는데 음봉이란 말이죠. 그 의미가 없고 요날은 사실 2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 이게 13,000원대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 나간 게 요때요. 15,000원 초반. 공식적인 문자 사인. 왜? 고점을 완벽하게 이제 치고 넘기는데 거래량이 수반돼 있는 그런 양봉이다 이거지. 이슈는요. 한미 정상회담의 이슈.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 기준에서 그 이슈 범위가 설정이 되고 원전 동맹이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작용이 되고 주가에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더 터져야 안 터져요? 터집니다. 그러니까 26일 날 첫 번째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준점이 어떻게 돼? 27일 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인데 다음 날도 약 7%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날부터 해서는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되돌아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이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또 잡으면 되니까 또 정의원님들 계신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꼬리가 저렇게 달렸기 때문에 전량차익 실현한 이후에 HMM으로 그 자금을 옮겼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월 27일 기준이면 이제 HMM이 고점이 형성될 때란 말이에요. 그날 종가를 쭉 당겨준 건 고마운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쪽 거래대금 죽어 있는 상태고 두산중공업은 이날 이후에 이제 계속 교육 기준에서 매일매일 동영상과 전략 부분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죠. 일단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3천억 이상으로 팡팡 연이틀 터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만 수반되면 된다는 거예요. 앞전 그 의미 있는 거래량의 얼마? 70%. 그리고 먼 구간에서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주봉 월봉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넘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 6월 2일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전량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첫 번째 편입 15,000원대 들어가서 17,000원 넘기고 꼬리 달릴 때 전량차익 실현.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가져가기에도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뭐 실적도 크게 개선이 돼 있고 다만 믿을 구석이 좀 제한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기관이 공격적인 수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서는 단기적으로 교육만 잡아드리고 자 거래량 터지고 양봉입니다.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입니다. 그리고 이날도 전량 차익 실현이 되는 맞고 그죠? 그러고 나서 개파락 이후에 개파락이에요. 개파락 이후에 돌려집니다. 그럼 어디서 잡아요? 전일 고점을 넘길 때든 혹은 뭐 개파락 이후에 돌려서 그 전일 종가를 넘길 때든 거래량만 수반되면 어디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원전에 관심이 있다. 그게 어제 오늘 얘기냐고.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나온 거죠. 어떻게? 23%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23% 이런 기준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 기준은 무조건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면 무조건 차익 실현입니다. 두중이 전부 매도했어요. 좀 서운하네. 오랜만에 1260만원 차익 실현. 뒷부분에 이렇게 수치가 있으신 분들은 정회원님들이죠. 11월 만기세요. 일사천리 선생님이.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큰 변동성 종목의 경우는 이렇게 편입단가 대비해서 10% 이상 변동이 나오면 고점 대비 이럴 때 차익 실현을 한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5%로 잡는다. 그래서 이날 23,000원 위에서 전량 정리를 한 거예요. 23,000원 위에서. 그리고 종가가 22,000원입니다. 이게. 차익 실현 범위 23,000원대 위쪽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 수익을 내고 계시는 기준인데 결론은 뭐 따블 났다 고맙다 다 하시는데 JD 김 선생님 7월 29일에 만기이시죠. 두중 그냥 보유하면 되겠죠. 아니요. 고점 대비해서 5% 이상 조정 시에는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6월 7일입니다. 3시 10분. 결론적으로 17,000원에 들어서 3만원에 매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31,100원에 매도했어요. 하지만 만족합니다. 유유. 이 기준이 뭡니까? 이날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두산중공업의 일봉의 종가상 32,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기준이 잡히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종가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도 돌려놓을까봐 차익 실현 안 했다? 그랬더니 더 가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윗꼬리가 달렸는데 뭐 초기라서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니까 난 좀 더 가져가겠다. 뭐 그거는 명분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리고 뭐 이런 흐름에서 5일선 보겠다? 너무 멀죠. 23% 오른 거로 5일선을 봐? 결론적으로는요. 이래요. 하나 둘 셋 띠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를 넘기는 흐름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인데? 31,600원입니다. 31,600원 찍고 이게 29,300원이에요. 이 29,300원까지 7, 8%가 밀렸는데 7, 8% 밀렸는데 차익 실현 안 한다? 에이 뻥쟁이들. 여기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5%를 이탈하지 않아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차익 실현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는 쪽에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해버리면 이렇게 흐름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이게 종가가 얼마? 25,350원입니다. 25,350원. 종가가. 결론적으로 32,000원 찍고 25,350원으로 종가가 형성된 거예요. 25,350원. 종가가. 여기서 27,800원은 장중의 기준인 거고.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차익 실현한다. 6월 7일 날 11시 7분에 5% 밀리면 명확하게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직 계산기를 보시든 뭐하든 다 좋은데 개별 매매에서 고점을 놓치는 게 속상하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3만 원의 차익 실현하고 23,000원이면 얼마예요? 8,000원, 7,000원 밑에서죠. 예를 든다면 만주 갖고 있었으면 7천만 원 차이야. 1,000주 갖고 있었으면 얼마야? 700만 원 차이입니다. 그 차이점들을 혼자 해보겠다고 왜 그러세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지 혼자 해보겠다고 해서 나 실패했어요 하고 손실을 가져가는 걸 그걸 기준 잡으실 거예요? 지금 이미 아까 전화 이제 왔고 5명 중에서 선착순 3명 남아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스로들 수익 기준을 잡아내셔야죠. 스스로들. 이길 날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해서 2%에서 3% 밀리면 5번 나에서 만약에 했어. 전일 질문했잖아요. 가져가도 되냐. 5% 밀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시초가 대비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시초가가 31,900원이에요. 그러면 33,300원 있죠. 5%면 그리고 2, 3%라고 그랬으니까 3%면 39,000원이죠. 39,000원이 최고 정점에 잘 파는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은. 근데 그 기준에 이명선 선생님께서 저 13,550원에 들고 있다. 39,000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재편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재편입은 또 관망입니다. 왜? 투자 경고인데다가 4천만 주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미끄러져 내려왔다. 정리해야죠.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 또 투자 위험 종목 또 기준 거래량 대비 시간별 거래량 이런 기준을 다 교육을 해드린 거고 일본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절반을 못 돌리고 있어요. 주봉에서도 상승 형태와 개념의 꼬리 부분까지 다 감싸 안고 돌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실상 거래대금이 축소된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두산중공업 공격적으로 보실 때는 2천만 주지만 보수적으로 안정성을 놓고 볼 때는 3천만 주를 보셔야 됩니다. 3천만 주의 거래, 지금 검은 색깔로 밑에 거드린 요 거래량이 터져야만 거래대금 수반되고 양봉의 크기가 확대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일본 기준에서도. 주봉, 일본 기준 그리고 이제 주봉 쪽 놓고 보시면 샛별형 캔들 크기 잘 보세요. 요거 요 캔들 크기가 요 몸통의 캔들 크기보다 작습니다. 몸통이. 그죠? 거래량 수반돼 있어요. 그래서 샛별형 기준에 거래량 수반돼 있는 흐름이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 몸통이 어때요? 요 몸통보다 월등히 커지잖아요. 요 몸통보다. 이게 16,000원대예요. 16,000원대. 그래 봐야 16,000원대. 그 다음 흐름. 몸통이 계속 커지죠. 거래대금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주봉 기준에. 안 그러면은 지금 올라서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명분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이미 터져 있었대요, 사실. 자, 23,000원이고요. 22,600원. 그리고 윗골이 들린 이 부분 6월 9일이 36,000원을 찍고 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이제 장악형 놓고 보시라, 샛별형 이후에 상승일 때 확인형 보셔라, 뭐 별의별 걸 다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일단 두산중공 그렇게 해서 지금 투자 주의는 아직 해제가 안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안 돼. 투자 주의, 투자 경고만 지금 해소가 된 거고, 그죠? 투자 주의는 어떻게 돼 있을까? 하루만 지정되고 또 풀리는 건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죠. 아침에 개장 초에 투자 주의가 빠져 있으면은 이제 투자 주의도 해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처해 나가면 되죠. 투자 주의가 또 해소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관심들이 막 집중되거든요, 사실. 1일간 투자 주의네. 그러면은 이후 추가 상승 시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됩니다. 그럼 내일 투자 주의가 해소가 되네요. 우리 문나 선생님께서 윤정도부터 났다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차피 꼼꼼하게 안 본단 말이야. 이걸 뭐 솔직히 뭐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걸 꼼꼼히 보겠냐고. 우리 지금 삼성중공 엔지니어링 자꾸 삼성중공업이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내일 기준에 그럼 볼 게 많은 거예요. 두산중공업까지도. 오늘 그러니까 적절한 때 교육 잘 해드리는 거지. 최소 거래량은 2천만 주. 그리고 오늘 1,600만 주예요. 그거 갖고 안 돼. 2천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3천만 주까지 봐야 돼요. 내일 개장 초부터 강세를 띌 수 있습니다. 개장 초부터. 왜?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한 차례 나와줄 수도 있다. 뭐 내일 또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장 초부터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 주면은 내일 기준에 두산중공업도 들여다볼 수 있죠. 27,300원을 일단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완벽해지려면은 주봉상의 상승 일대와 그냥 저 36,000원까지 다 뚫어야죠. 근데 지금 거기까지 놓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주봉상의 목표 주가는 일단은 4만 원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던가 아니면 지금 뭐 4만 원을 놓고 보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주봉에 갭상승이 있었다라고 치고 거기에 이제 요 정도 범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18,000원이라고 기준을 잡고 7,000원이죠. 32,000원까지도 볼 수 있네. 32,000원. 다만 이제 뭐 변동성 기준은 10% 정도 수준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대처해도 무리는 없겠죠.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내일 기준에 투자 주의가 이제 하루 지정되는 거였으니까 풀리면 그럼 땡큐 하죠. 풀린다.